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블룸버그에서 뜬 소식이고요. 내용이 장난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른 소식도 있었는데 다 제치고 요 소식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에서 제가 최근 애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애플이 이르면 6월 공개를 앞둔 증강현실, AR 및 이 가상현실, VR이라 그러죠. 이 헤드셋을 두고 궁극적으로 아이폰과 같은 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제품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고요. 6월 달에 애플에서 이제 공개를 지금 강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처음 내놓을 때와 똑같은 시장의 지금 변화점에서 이 VR, AR 이 헤드셋을 공개하면서 그런 변화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애플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경영진은 차세대 이 하드웨어 제품인 증강현실 헤드셋이 출시 초반부터 큰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아직까지 좀 뒤에 이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증강현실 기기가 결국 아이폰을 대신하는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요게 지금 추세입니다. 추세. 제일 진한 파란색이 모바일 D램이고요. 그 다음 이제 회색, 서버가 회색이, 서버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모바일은 약간 정체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뭐 거의 이제 판매량이 전 세계 해마다 한 14억대 내외로 거의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제 D램의 그 다음 성장은 뭐냐, 뭐 챗GPT냐 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늘색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게 이제 PC 쪽입니다. PC,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금 PC 거의 안 사지 않습니까? PC라든지 뭐 노트북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장이 좀 줄어들고, 다음 D램의 먹거리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데, 물론 챗GPT도 있고 서버 쪽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애플에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중국에 있는 하이엔드 모델 D램이, 하이엔드 모델 같은 경우 중국 스마트폰 8기가에서 많게는 한 12기가 정도 들어갑니다. 수요가 훨씬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 여러분 4기가에서 한 6기가 정도 들어가요. 이 오큘러스 같은 이 VR, AR 이런 기기들이 6기가가 들어갑니다. 6기가바이트를 쓰는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애플에서 나오는 이 증강현실 기기가 6기가보다 저는 뭐 8기가 내지는 많게는 향후에 12기가까지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모바일 시장만큼의, 모바일이 지금 거의 한 40%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만큼의 새로운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스마트폰 한 대당 D램이 평균 한 6기가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오큘러스 VR 기기도 거의 비슷하게 6기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제품이 만약에 애플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아이폰을 대신하는 주력 상품이 된다면 이만큼의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자, 블룸버그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며 6월 열리는 애플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증강현실 헤드셋과 관련한 세부 정보가 처음 공개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애플이 매년 개최하는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입니다. 이 아이폰과 맥 등 제품의 새 운영체제 또는 신제품 출시 계획을 개발자들에게 먼저 알리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자, 블룸버그는 이번 개발자 회의가 애플의 역사상, 애플 역사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라며 아이폰 이후 시대에 대한 첫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애플이 다음 포스트 애플을 지원하는 그 기기를 이번에 공개하게 될 것이다. 그건 뭐냐?
증강현실 헤드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단순히 제품의 성능과 사양,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등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를 전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두고 있고요. 자, 증강현실 헤드셋 이용자들이 앞으로 이런 기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게 될지 애플이 그리고 있는 비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발자들도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 VR, XR 기기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가는 시점을 올해 6월 달로 보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출시하는. 자, 이러한 방식은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2007년 처음으로 아이폰을 소개할 때와 지금 비슷한 양상을 띌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블룸버그는 소개를 했고요. 자, 스티브 잡스는 당시 1984년과 2001년에 각각 출시된 이 매킨토시 컴퓨터와 음악 재생기 아이팟을 언급을 하면서 아이폰이 이 두 제품군에 이어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는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한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용자가 곧 이런 물리 키보드나 터치펜에 의존하지 않는 이 인터페이스 조작 방식에 익숙해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 아이폰용 앱 개발자도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사용자가 손가락만으로 최고의 사용 경험을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인 인터페이스의 발전에 지금 왔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의 인터페이스가 사실상 스마트폰 업계에 지금 표준을 자리 잡아서 아이폰이 나왔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 증강현실 헤드셋도 아직 시장의 시제품 형태의 기기만 출시되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지금 익숙한 그리고 상당히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그 파괴력 있는 제품의 헤드셋을 이제 곧 출시하겠다. 그렇게 지금 애플이 선언을 하는 상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이 증강현실 기술과 관련한 이 발표를 메인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소개할 때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지금 목적으로 보이고요. 자, 팀 쿡 애플 CEO는 이 해마다 개발자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했지만 새 운영 체제 등에 관련한 설명은 각 부서 기술자 및 실무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올해 개발자 회의에서는 팀 쿡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이 증강현실 헤드셋을 소개하면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모먼트를 재현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2의 아이폰으로 이 증강현실 헤드셋을 출시하겠다. 애플에서 그런 지금 상황이 보이고요. 지금 이 헤드셋 출시가 예정보다 수개월 늦춰질 가능성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6월 달에 최초 공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그 근거로 꼽힌다. 이렇게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연례 행사에 해당하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증강현실 사업과 관련한 비전을 밝히는 일이 시장에 가장 큰 임팩트를 남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애플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르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증강현실 이 헤드셋 초기 제품을 시장에 지금 선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헤드셋이 물론 올해 출시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다. 그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 증강현실 헤드셋 이 제품이 시장에 폭발적인 어떤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비밀병기를 탑재하게 될지 6월 달에 공개될 때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